새벽 2시에요. 코막힘제. 호흡곤란제. 정신호흡증인데 외부치료, 독감 인 것처럼 감기제태인데, 와, 지금 보셨다시피 구토를 하죠.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니는 이제 제가 용접일을 지금 프리랜서로 용접일을 하고 있는데, 숨조차 지금 호흡곤란제하고 거리는 건 비소예요. 끙끙거리는 건 비소 쓰는 거고,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신경제공제로 감기를, 감기, 독감을 표방해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그냥 반초죽음이 됩니다. 지금 2시인데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갑자기 기침제를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약 5분 전부터. 멀쩡했었어요. 지금 한 11시 반 정도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기침제를 지금 한 7, 8번 계속 쏘는 거, 한 10번 정도. 그래서 잠이 좀 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한 5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기침만 했었어요. 기침제 써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열나는 약, 발열제죠. 우리 이게 손난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누르면은, 꼭꼭꼭 문지르면은 열나는 그 손난로 있죠. 거기에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약품들이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서 열이 나는 발열제인데, 그걸 쏜 거예요, 사람한테. 열이 확 나는 거예요. 몸에서 열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발열제를 쏘더니, 기침제, 발열제, 그 다음에 가래제, 코막힘제,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제, 그 다음에 끙끙거리는 비소, 극악의 테러를 하더니 이제 구토제까지 확 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5분 됐어요, 이 증상이 나타난 지. 사람이 5분 만에 이렇게 독감이 확 옵니까? 그리고 5분 만에 독감이 와서 구토를 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진 않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라고 국민들의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놓은 화학무기, 신경장애주 화학무기 테러예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기는 나치하고 731 부대가 만들어놓은 화학무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상위기관이 질병관리청인데, 질병관리청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 쳐보시면은 국립보건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 정도에, 일제시대 때 국립보건원이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가래지하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국립보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생화학 무기 연구,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하던 것이 과거 731 부대가 하던 방역급수부대였죠. 731 부대가 전염병 관리하던 부대였어요. 그 군인들을 전시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전쟁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았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수천 년간 전염병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다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731 부대하고 나치들이 방역이라고 해서 홀로코스트,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고 해서 게토 라고 해가지고 전염병 관리구역이었어요. 그 수용소가 거기다 전부 유대인을 비롯한 전세계 그 독일이런 유럽 국가 다민족 국가라서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거죠. 그게 전염병 관리였어요. 네이버에다 쳐보셔요.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역사에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사항이고, 배운 역사고, 역사 그것이 왜곡이 돼가지고 이게 전세계 국가가 비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라. 전세계 정부가 전염병만큼은 과거부터 수천 년 전부터 마녀사냥, 독살, 나치즘, 화학무기, 현재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어져가지고 비밀로 하라고 전세계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가지고 비상사태를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경비계엄령이죠. 전체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국가가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해놓고, 중학교 때 배웠죠. 살처분하는, 죽이는.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대를 위해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배웠습니다. 분명히 전세계 인류는 그 시를 계속 해온 거예요. 요원이 뭡니까? 요원이 우리 영화 보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적들, 테러범들을 죽이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고 정보를 빼앗고 이간질을 시키고 교란하고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것이 러시아가 예를 들어 러시아가 됐든 북한이 됐든 IS가 됐든 일본이 됐든 과거에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WHO가 전세계 국가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영화 보시면 비상사태는 계엄령이다라는 영화였죠.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경비계엄령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비상사태는 경비계엄령이에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와요. 경비계엄령 쳐보시면. 그래서 법안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했어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장애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해라. 그래서 국민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들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죠. 적으로 유증해서. 과거 마녀사냥 독살 해온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이고 빼앗았던 것처럼 시민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죠. 독살, 화학무기로. 왜 화학무기로 죽이느냐? 보이지 않게 죽여야 질병으로 죽은 것처럼, 자살한 것처럼, 사고산 것처럼 위장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구자역하고 AI가 오면은 지금 현재도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3급의 바이러스예요. 구자역하고 AI는 과거 인류의 전염병도 모두 3급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스 때부터 2003년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4급의 바이러스. 그 이전에도 전부 살처분을 하고 구자역하고 AI처럼 전염병이 왔을 때, 가축 전염병이 왔을 때 한 마리가 걸리면은 사방에 수킬로에 모든 닭이나 오리나 돼지나 소나 다 때려 묻죠. 땅에다 싼 채로. 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감염이 안 돼도 그 구역에 있는 거를, 감염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거를 미리 때려 묻는 거예요.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정도로 3급의 바이러스가 무서운데 4급의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구제역하고 AI처럼 그냥 때려 묻을 수가 없으니까 가축처럼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신나치즘이죠. 그것으로 고립시키고 고문해서 자살시키고 사고사를 위장하고 사료가는 거죠. 정반시 시민단체를 통해가지고 수년간 피해자들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온 사실인데 현재는 거의 전 세계의 시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정신건강복지법안이 개정되면서 비상사태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은 결핵, 매독, 에이즈, 수많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기구 기관 보건소에서 이건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이에요. 군립 보건소 때부터.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사설업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드러났을 때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 국가에서 국민들 지금 현재 70~80%에게 자살방지원 긴급등으로 구성해서 이 비밀 방역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7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를 정부 기관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전부 사형받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듯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말아라. 화학무기 쏘면 사형이다.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비밀나라는 거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다. 나치나 공산당 같은 국민들을 죽이고 빼앗는.
전부 배웠는데 그 리른베르크 협약 때문에 인류가 약속한 사항이죠. 나치즘 때문에 비밀 방역 살처분 때문에 전염병으로 아까 설명드렸듯 나치즘 731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방역급습대라고 해가지고 731하고 나치가 화학무기를 만들었죠. 그건 미국이 전부 사들여가지고 판콘까지 MK 울트라라는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하고 집단 괴롭힘을 학술로 만들고 법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국가가 하면은 과거 인류가 나치즘 때문에 약속을 한번 했죠. 리른베르크의 협약을 통해서 국가적 테러는 끝까지 단죄한다. 그리고 사형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설업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 병원이에요. 근데 국가기관인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시청, 구청 건물 옆에다가 딱 줘놨죠.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비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국가기관인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현실은 정신과 병원이고 개인 사설업체예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가면은 모니터 수십 개 수백 개 달아놓고 거기서 24시간 낮병원하라고 그래서 의료인들이 밤낮 교대하면 그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밤낮 교대하면서 국민들 원격 의료법을 해서 핸드폰 컴퓨터를 감시하고 외부에다가 BCI 장비 제가 정부아주 홈페이지에도 올렸죠. WHO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정신질환이 오니까 생각까지도 있는 장비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눠줬다고. 그리고 경련제, 전기 자극제라고 해가지고 우중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전국 전기 경련협회인가 의료인들이 대학교 의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만든 전국 저기 의학 대학교 그 교수들이면은요 최고 권위의 전 세계 국가의 최고 권위의 의료인들이고 최고 권위의 단체들이에요. 그들이 전국 전기자극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경련제죠. 그다음에 전기 자극제. 그럼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전해액이에요. 그걸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기가 와요. 지리지리. 그걸 우울증 치료제라고. 그걸 국민들한테 외부 치료라고 쏘는 거예요. 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이 이걸 국가가 하는 비밀로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알면은 법안과 의료인들을 시켜서 하는 것을 알면은 이것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라고 심리치료를 조직 스토킹 깡패들이나 어느 알 수 없는 집단들이 하는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 무기, 화학무기, 이 외부 치료를 전파 무기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편집증 망상증이다 해가지고 조현병으로 국민들을 코드를 매겨가지고 자타에게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겨 죽일 수 있게 만든 아주 비열하고 잔악한 나치즘보다 더 잔악하죠. 나치들은 그냥 대놓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리아 민족만 빼고 나머지 민족 때문에. 그래도 대놓고 그냥 가둬놓고 죽였지만 화학무기로.
정신건강의사회는 국가와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는 국민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편집증, 망상증 환자, 조현병 환자를 몰아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와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집단으로 괴롭혀가지고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자살시키거나 사고를 칼부림 사건 엄청나게 나고 지금 방화 사건도 엄청나게 나고 있죠. 차량급 빠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괴롭힘과 화학무기 테러로 외부 치료기라고 해가지고 펜타닐 테러로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펜타닐, 비소, 청산가리, 구토제, 경련제, 감기제, 설사제, 복통제, 호흡곤란제, 근육통제, 관절염제, 기침제, 하다못해 딸꾹질제, 설사제, 감기제, 더위제, 두통제 모두 신경작용제예요. 나치하고 실사율이 만든 화학무기. 그래서 미국이 사들여가지고 판권까지 역사에 우리가 전부 배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전부 배운 상황하고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하라는 상황은 대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안과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고 뉴스에 다 발표한 내용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제가 쓰는 단어는 인류의 상식이고 법안과 정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제 생각으로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친놈이죠. 전 인류의 목숨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피해자들이 또한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거나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인 줄 모르는 국민들도 지금 연락을 많이 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가가 비밀로라고 해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었다라는 걸 박정아 씨의 영상, 선생님 영상을 보고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자, 지금 멀쩡하죠? 30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국민들 코로나 양성 환자는 2,300만 명, 무증상 환자는 그의 3배 해가지고 양성 환자는 국가에 기록이 되고 무증상자들은 표본 조사라고 해가지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수면장애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모든 질병 환자는 코로나 무증상이다라고 WHO에서 발표했죠. 코로나 무증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암, 희귀병까지,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부터. 그걸 무증상이라고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의료인들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해가지고 저소득계층들이 그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거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의료인들이나 복지사들의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무증상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미리 치료한다. 우리 텔레비에 나오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우울증이 오고 있다라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해야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또 발표를 하죠. WHO 보건복지부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우울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을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표본조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놓고, 이것을 WHO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비상사태 선포할 때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각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긴급대응팀 및 자살방지원들을 구성해서 비밀 방역을 시행해야 된다. 인간 살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모두 뉴스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현실적인 발표와 역사적인 사실과 모두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시는 거죠. 이것을 따로따로 발표를 해놓으면 몰라요, 국민들이. 무슨 소리인지. 단어 가지고 장난을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벌써 작년에 코로나 양성 환자 2,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이라 얼추 발표할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정부기관이 수치를 발표할 때는 그래프나 정부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지, 얼추 뭐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고, 전 세계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했던 나라예요. 그럼 전 세계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전 세계 국민들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이미 등록이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7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상사태가 처음 정신건강복지법안이 개정이 됐죠.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안, 국민들을 살처분하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키고, 당정청 협의, 코로나 비밀대책협의회에서 청은 당 정부기관, 청와대, 당 여야당, 국회의원, 정부기관, 청와대, 얘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당정청 협의회라고. 다시 말하면 코로나 비밀대책 비상대책협의회예요. 비밀로 국민들을 모르게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거기서 코로나 비상사태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법 예방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들 몰래 그 핵심적인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때는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2017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 달에 만장일치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죠. 대한민국 역사상 여야당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 법안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정신건강복지법 때밖에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게 모르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예요. 이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상황이고, 제가 과거부터 5년 전, 6년 전부터 이 판도라의 상자 TV는 정반시 홈페이지나, 판도라의 상자 TV는 유튜브였고요. 정반시는 제가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뉴스나 법안이나 전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7년째 이 활동을 하면서 모두 밝혀낸 사실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저에게 연락을 줘서 오랫동안 박장훈씨 유튜브나 정반시 홈페이지 자료를 봐왔는데
박시환 씨 말이 자료를 확인하니까 단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단 하나도. 그렇게 인정이 된 상황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하나도 제가 생각하거나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코로나 7년 전만 하더라도 양성 환자, 그때는 양성 무증상자들이 뭐 10만 명, 몇십만 명, 몇만 명, 우리는 1만 명만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막 국민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했죠. 야, 이러다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현재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 양성 환자 2,400만 명, 무증상 환자 거의 3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죠. 즉 이것은 인류가 3급의 바이러스, 과거에는 뭐 스페인 독감, 사실 나치즘이 스페인 독감, 그 시절에 스페인 독감이 뭐 패스트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지만 특히 유럽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 마녀사냥, 독살, 나치즘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학술을 만들었는데 전부 화학물 사들여서 미국도 유럽인들이 모여 전염병을 피해서 거기 이주한, 살기 위해서 이주한 유럽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유럽인들이 만든 잔악하고 비열한 시스템이죠. 전염병에 관해서. 전염병이 오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전염병 감염자나 전염병으로 질병이 일어난 사람들은 독살이나 화학물로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 한 구덩이에 묻었어요. 제가 그 역사 자료도 모두 정마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렇게 죽었고요. 고흐도 그렇게 죽었고요. 케네디 대통령 일가도 모두 그렇게 죽었고요. 모두 죽었죠. 마릴린 먼로도 그렇게 죽었고요. 마이클 잭슨도 그렇게 죽었고요. 우리나라에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이태원 사건 모두 이 비밀방역에 죽었고요. 듀스, 그 다음에 김광석,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모두 이 시스템이 죽었습니다. 모차르트, 의료인들에게 죽죠. 죽임을 당하죠.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듀스도 그렇고요. 여자친구가 그 동물병원 간호사였죠. 약품을 과략 투약해서 죽이죠. 재산을 빼고. 그 마이클 잭슨 죽인 의료인도 입장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비밀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비밀라라고 해서. 모두 그렇게 죽이고 서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나치가 했던 말이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비밀로 해라. 끝까지 고통까지 가져가라.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정반신은 이 엄청난 사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온 잘못된 시스템이기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됐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영유아들은 독감, 지금처럼 독감제를 써가지고 좀 멀쩡하죠. 이제 카메라 끄면 또 테러할 거예요.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우중환자는 자택에 갈 수 있으니 직장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WHO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그게 치료와 보호다. 국민들을 치료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치료와 보호다. 나치즘이죠. 사회 안전과 치료와 보호라는 말로 국민들이 해를 가하고 죽이는 거야. 손에다 엄청나겠습니다. 물 좀 마셔. 아우. 그래서 정말 씨는 이것은 전 인류가 해온 잘못된 시스템이고, 뉘른베르크 나치즘을 통해서 뉘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전 인류가 약속을 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그것을 모두 지금 어기고 국가와 의료인들이 그 모든 약속을 어기고, 약속뿐만이 아니라 21세기의 전 세계인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을 파괴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알 권리죠. 주권. 이 나라의 주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것을 모두 파괴하고 WHO가 비상사태, 그것도 자료 올렸습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할 때 우리나라도 시민단체와 의료인들과 정치인들이 반대를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과정이 사스 때부터 2003년도 2003년도 때부터인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비상사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희생을 당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켜서 당정청 협의회에서 수장을 시켜서 교육부하고 해경을 시켜서 수장을 시키고 죽이고,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대통령으로 위정을 해서 전 국민을 심리치료한 거죠.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방법으로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켜서 탄핵시키고, 제가 이 자료도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세월호 그 부모들도 심리치료,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쓰러뜨리는 거죠. 사회 해를 끼치는 정신질환.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여놓고 아이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그 분노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우울증이 오기 전에 치료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신경적인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명분으로 하는데 본래 목적은 뭐냐? 국가에게 해를 끼친다 이거죠. 보상을 해달라, 진실을 밝혀라.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가 비밀로 비상사태로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로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한 일인데, 부모들이 그걸 진실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국가에 해를 끼친다라고 테러범으로 유죄. 세월호 아이들 부모들.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이 발표했죠. 독약과 마약으로 죽인 거다. 150명. 그냥 뉴스로 분명히 봤어요. 그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독약과 마약이 뭡니까? 마약, 우울증 치료제, 펜타닐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외부 치료로 쏘는 화학무기.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화학무기고 펜타닐이 마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약, 비소죠. 저한테 쓰는 비소, 청산가리, 금연 치료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는 금연치료제, 그 다음에 살충제 성분으로서는 청산가리와 암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소, 독약이죠. 청산가리는 나치가 만들고요. 비소는 인류 최초, 거의 최초부터 자연계에서 만들어서 서로 죽여온 독약이에요. 사약의 원리죠. 독살이죠, 독살. 마녀 사냥 독살. 사회 안정을 해친다. 미친년을 몰아서 죽이는 거죠. 자타에게 해를 가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법안으로 이렇게 나 올감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여놓고 박근혜 대통령,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요. 과거에 수많은 제 저기 정반시 홈페이지 보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고,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 정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다음에 불법 선거, 어떻게 해서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된 과정, WHO가 비상사태 선포해서 그거는 이 내용을 제가 국가 정반시 저희 정반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를 만들면서 정관으로 국가에 저희가 등록한 정관이에요.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네. 국가에 정부기관이죠. 그래서 다시 그 설명 맞으면 얼굴에다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지금 스타일링 깎아주마고 목에다가 스타일링 깎아주면 쏘고 막 호골란지 쏘고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숨도 못 쉬게 말 못하게 하려고 감기인 것처럼. 이 집단 괴롭힘, 심리치료, 화학무기 테러, 외부 치료면은 다 죽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탄핵시켜놓고 자택에 사회 안전을 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왜곡을 시켜서 탄핵시켜놓고, 그 과정은 전부 제가 정반시 홈페이지에 정관에 기록을 했고 정반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그 다음에 이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죠. 19대 대선 때 대통령 5명 후보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예요. 그 자료도 내가 모두 올렸어요. 그래프까지. 언론 자료로. 그래서 당정청 협의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불법 선거 조작이죠. 조작을 통해서 사회 안전을 지키는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불법으로 당선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는 날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하는 달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국민들 몰래 전면 개정합니다. 그래서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당정청 협의회 국회의원들이 180석 이상이 국민들 일주일 만에 국민들 몰래 정신건강복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이 비밀 방역이죠. 법안이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등 그 핵심인 정신건강복지법을 일주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이 비밀 방역, 인간 살처분, 화학무기 테러, 신나치즘이 시작된 겁니다.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10만 명, 뭐 10,000명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게 감염이 될 줄 몰랐죠. 아무도. 수천 년간 해온 인류의 잘못된 시스템이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감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페스트니, 스페인 독감이니, 스페인 독감도 뭐 5천만 명인가 이런 명인가 죽었죠. 페스트는 뭐 어마어마한 인구를 죽였죠. 그래왔지만 모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발발하고 소멸이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은 아직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오메가, 델타, 베타 뭐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바이러스 특성이 합쳐진 바이러스가 발견된 그 지역의 지명이나 그것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핵심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감염이 돼서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감염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예방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법이기 때문에 무식한 거죠. 인류가, 정부들이 법안으로 만들어 놨으니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전부 국민이에요. 법에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에 적용되는 국민이란 말이죠.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료인들에게. 뭐 의료인들이 하고 싶어 다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법이기 때문에, 학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의료인들도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초기부터 여기 대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영상에 말씀드리듯이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당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제가 지금 독감제 테러 당하는 것도 직장을 제가 몇 군데 옮겼는데 다 당해요. 사람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 얘기 듣고 며칠 있으면 자신들도 다 화학무기 테러, 외부치료 테러 맞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짓이죠. 중요한 거는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되실 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느냐. 영유아들은 지금 저한테 쏘는 독감제를 쏴서 이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인지 모르는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죠.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오죠. 간호사가 치료제를 30-40배 나와서 죽었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직원이고 살처분 비밀라라고 해서 살처분 하라고 해서 감염병자들이 낳은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니까 낳은 아이도 당연히 감염병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교사들도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압사시키죠. 비계로 누르고 CCTV 뉴스에 나오잖아요. CCTV 다 찍히잖아요. 비계로 누르고 몸으로 눌러가지고 압사시키죠. 질식사시키죠. 비밀 방역이에요. 20, 30대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화학무기 쏴가지고 소리터려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막지 못해서 저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발표를 하는 거죠. 의뢰인들이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 잔악한 모습이죠. 황무기가 보이지 않아서 누구에게 고문을 받는지 죽임당하는지 몰라도 비열하고 잔악하고 핵무기보다 잔악해서 사형이다라고 가르쳤는데, 화학무기를 쏘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자신들은 선한 척 하는 인류 최악의 비열함이고 잔악함이죠. 인류가 많이 배운 지식, 법과 권력과 권위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역사적인 현실이 된 거예요. 비인간적, 극에 달한 대놓고 기만하는, 죽여놓고 우리가 보호를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키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중 국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거예요. 신경작용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 오고 신경작용제 집단 괴롭힘에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무기다 외치고 하는 게 미친 게 아니라 편취적 망상이 아니라 국민들을 비밀방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죽여놓고 우리 사회에서 지키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고 사회 안전을 지키고 치료 보라 이런 말하는 게 미친 거죠. 제대로. 네.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화학무로 쏴서 죽여놓고 슬픈 척. 그리고 3, 40대들은 직장 따돌림, 칼부림 사건, 4, 50대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그 자료도 모두 올렸어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해가지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해서 편집증 망상증 환자로 몰려가지고 처벌당하는 것인 거를 제가 확인하는 그 자료를 정말 홈페이지에 모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테러범으로 규정돼서 또 질병 50대 60대까지는 질병 환자로 관절염제, 근육통제, 염증제, 심장마비제, 뇌졸중제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60대, 65대 이상은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해가지고 차량 급발진으로 죽이죠. 운전할 때 마취철 쏘고 차량 ECU를 해킹해가지고 차량 엔진을 잡아 돌려가지고 죽여요. 그 급발진 사고 보면 전부 60대, 65대 이상인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국민들은 독고사, 고독사 이렇게 위장해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 정반씨는 이것이 과거 마녀사냥, 독살로 시작돼서 나치즘, 화학무기, 그다음에 7.31 부대에서 미국이 그 나치즘 의료인들, 7.31 부대 의료인들을 전부 화학무기까지 판권까지 사들여가지고, 판권을 샀다는 건 화학무기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고, 현재 이게 외부 치료기로 둔갑을 해서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죠. 그리고 신나치즘은 심리치료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비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인류가 수천 년간 해온 잘못된 시스템이기에 저희 정반씨는 이것을 리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나치즘을 통해서 인류가 약속을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거, 화학무기 테러,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역사를 잊지 말아라. 모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인류의 가치가 된 거죠. 보편적 가치. 인류의 상식인데 그것을 모두 어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잘못된 이 시스템으로 죽여놓고 우리 사회에서 보호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나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간 인류가 반복해서 잘못 해온 잘못된 시스템이고 이것을 한 정부 법안을 만든 전 세계 정부들 비상사태선포에서 개정을 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운영을 하는 의료인들 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공무원들, 시민들, 기업들, 단체들 전부 잘못이죠.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국민의 7, 80% 나머지 이제 순수한 피해자들도 잘못이에요. 이 모든 걸 저희가 배웠고 역사로 학교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역사로 배운 거,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거, 들은 거, 법안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수천 년간 인류가 계속 반복해서 당해왔고 피해자들도 계속 이 짓을 해온 사람들도 비밀로 하라고 해서 계속 해왔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온 인류의 피눈물이죠. 피눈물이라는 역사죠. 전염병 발생지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간 이 짓을 해왔는데 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21세기의 나치즘을 통해서 7.3 부대를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가 약속까지 했는데도 절대로 이 짓만 하지 말자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이 짓 또 하게 된 거예요. 이 짓을 100년 만에. 역사상 가장 큰 비밀방해 살처분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시스템은 전 인류의 잘못이고 전 인류의 잘못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 역사가 이 비밀 방역이 대략적으로 수천 년이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뭐 그거를 연구해서 알아낼 수는 있죠. 근데 현재는 정확히 모르죠. 하여튼 수천 년간이고 인류의 모든 잘못이고 잘못된 시스템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국민들도 잘못이지만 전부 국민이죠. 정치인들, 의료인들, 공무원들 같은 국민이에요.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가족이고 친구고. 이 고통,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를 고통받는 것도 국민이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한 국민이죠. 또 그들도 당하고 있고 복골복이라는 말이죠. 이 짓은 법안이기에 전염병 감염되면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되면 누구든 죽어야 되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치즘이 그랬듯이 재산도 빼앗고 금리파까지 모두 죽이기 전에 뽑아가잖아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얼굴에다 어마어마하게 써요. 말 못하게. 스테아린 사까지 자살 방지는 손정민 죽인 몸에서 나온 스테아린 사까지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목에다가 말을 못하게 하고 있어. 얼굴에다가. 아니 잘 자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오후에 일을 나갔어요. 새벽에 화학무기 때문에, 화학무기 외부 치료 테러 때문에. 근데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테러하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지금 3시 10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초기에 화학무기 테러 당하는 거.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제가? 네?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죽어가는 거도 말을 못해야 되는 게 그게 마음의 병이죠. 그게 정신질환이죠. 응? 전 세계인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을 모른 채 한다?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마음의 병이죠. 응? 모른 채 할겠다는 거지. 그래도 뭐 코로나 막았습니까? 어찌됐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테러 공격에서 구하라 죽여놓고 이제 금고 털어가죠. 자살 방지원 이용해서 이은혜 사건 보험 들어놓고 죽이죠. 이게 테러 공격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국가에는 수수료만 주고 국회의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수수료 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 세금 방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국민들 죽여서 받는 이 세금을 출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사용하는 모든 금융이나 물건에는 세금이 단 하나도 안 매겨지는 게 없어요. 근데 유별나게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만큼은 세금 방지법을 개정하려고 하죠. 자신들이 국민들을 법으로 살처분하고 재산을 빼앗은 그 내역을 감추기 위해서요. 사행성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합법이지만 사행성이라는 분류를 하자면 사행성이 분류되는 금융인데 사행성에 세금이 안 매겨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복권만 해도 사행성이라고 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매겨지죠. 담배, 술, 휘발유, 휴지 한 장에도 세금이 다 매겨져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만큼은 세금을 안 매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나눠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설명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 휴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약 때려 손이고 뭐고 이거 닦는.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인류가 만든 잘못된 시스템이기에 이것을 시행하는 국민들도 잘못이고 당하는 국민들도 잘못입니다. 수천 년간 이것을 당해왔는데 서로 죽이고 죽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 리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인류가 철저하게 그토록 다음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국가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또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청 보건소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다 계속 써요. 말 못하게 스테아린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국민들도 잘못이지만 또 그들도 당하고 있고 법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건 모르고 당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제가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또 상식이에요. 도둑질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가족이. 그럼 누구에게 왜 당하는지는 알아야지. 최소한 누구에게 당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기만을 당해서 조지 스토킹 전파몽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집점 망상증 코드가 매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 재산을 빼앗기고. 인류는 모두 지식인인데 지식인이 할 행동이 아니죠. 최소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다면 누구에게 왜 당하는지는 알아야죠. 그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러라고 전부 배운 거고, 역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속으라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당하라고 배운 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렇게 법안과 정책으로 학술로 교묘하고 철저하게 속인 국가와 의료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끝끝내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국민들도 적지만 잘못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잘못한 사람으로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죠. 이들은 국민들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국가와 의료인들은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국민들을 해치고 기만하고 죽이고 있지만 그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류의 의식, 상식을 모두 파괴시키는 파괴당하는 의식 수준이죠. 그렇다 한들 우리가 그들을 복수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면 똑같은 의식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마녀사냥 독사를 해온 수천 년 전의 의식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것이고, 인류가 수천 년간 국민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간 아시다시피 모든 인류가 수천 년간 싸워서 미국의 독립전쟁, 무슨 프랑스의 무슨 혁명, 일제시대,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전부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만들기, 회복하기 위해서 해온 인류의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주권이 회복이 되고 국가 헌법의 1조 1항으로 전부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모두 파괴당한 거죠. 민주주의와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까지 수천 년 전으로 의식 수준이 회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인류가 우리마저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인류 전체는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그들을 복수하고 또 바보 같은 일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더 이상. 그래서 저희 정반지는 이것을 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 하는 국민들도 일정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화해하고 이 잘못된 법안과 정책을 바꿔서 살기를 희망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이 사실을 알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두 알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러나 이제 저 혼자 이것을 제 혼자 힘으로 전부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들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게 되고 다시 이제 제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피해자들하고 함께 해나가서 전 세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시스템은 사람들은 서로 죽이지만 저희 종반시만큼은 서로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피해자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적게나마 또 크게 도움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영상이 길어졌네요.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학 테러를 이렇게 극악의 테러를 당하고 삶을 파괴당하니 알려야죠. 국민들이 알아야죠. 저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독감 테러도 지금 환절기 때문에 이 독감 테러를 거의 수많은 국민들이 당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주 극악으로 테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프리랜서로 용접하러 다니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장님,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직원들 3명이 일을 하는데 다 이 테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딱 마주치면은 외부 치료제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독감제를 저한테 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기침제 쏘고요. 자, 자살방지원들 우리 만나면은 자살방지원들도 밖에서 딱 우리 얼굴 피해자들 얼굴 보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 의료법으로 디지털 서비스 의료법으로 자료를 다 송출하거든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은 정신질환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얼굴 확인하고 이제 테러를 하는데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는 초기에 이제 심리치료 뭐냐면 기침이에요. 이러죠. 기침하죠. 이게 뭐냐면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된 것처럼 똑같이 왕복태를 하는 거예요. 신경질. 근데 과거에는 자살방지원들한테 일부러 기침을 하라고 시키는데 그래서 그게 억지로 막 이래요. 근데 현재는 실제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직장 나가면 그 사람들도 전부 그냥 초죽음이에요. 이 감기제. 그런데 저한테 이제 유별나게 더 테러를 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제가 보면은 알죠. 이게 내가 이게 감기가 걸린 게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죠. 감기가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화학무기를 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으면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립보건원이라고 해가지고 생화학무기연구 전염병 관리 요원 양성하던 곳이라 전염병인 것처럼 생화학무기로 감기도 전염병이죠. 바이러스로 인한 생화학무기로 그걸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 짓을 하는 걸 아니까 알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인 것처럼 감기 것처럼 구현을 하니까 감기제를 먹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감기제가 있고요. 봉다리에 지금 감기제를 계속 사놓고 먹어요. 이걸 먹으면 며칠 다 안 쌌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렸었죠. 감기제로 새벽에 막 구토자고 지금처럼 쏴가지고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감기제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사가지고 먹는 건데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안 쌌었어요. 잘 때.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었어요. 똑같이. 감기제 테러인 건 알지만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오늘 또 쏘는 거예요. 아는데 왜 먹냐 이거죠. 아는데 당신들은 왜 화학무기 쏴.
머리도 근데 쫙 쏩니다. 그 영상을 찍고 나니까 감기약을 지금 자기 전에도 먹었어요. 3가지를. 죽으라고 쏘는 거예요.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럼 알면서도 먹어야지 어떡하. 알면서 그냥 화학무기 맞고 다 죽어야 돼? 유난히 더 화학무기 테러를 더 극심하게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자다가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오후에 나갔어요. 이래. 근데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삶을 계속 파괴시키는 거죠.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앵간히 일할 때도 계속 외부 치료라고 하고 테러 당하고 있고 그런데 앵간히 테러 당해서 제가 말도 안 해요. 영상도 잘 안 찍고. 근데 영상 처음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테러 당하고 있죠. 왜 말을 못 해야 됩니까? 뭐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해석에서 국민들하고 말장난 하는데 그건 뭐 관계없어요. 말장난을 하든 화학무기 테러를 하든 각자 개개인들의 자유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이에요.